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 저널인 크렐레의 편집인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수학계의 위상을 드높인 수학자. 15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미해결 난제를 풀어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황준묵. 세상에 없던 새로운 수학 공식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2005년 그는 다시 한번 40여 년간 누구도 풀지 못한 수학계의 난제를 풀어내며 세계적인 수학자로 우뚝 섭니다. 음악가 아버지와 소설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어릴 적부터 예술 방면에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때 그림 많이 그렸다고. 이거예요. 6학년 몇 반이라고 써있냐? 6학년 3반 48번 황준묵. 이거 뭐 엄마 그린 모양이에요. 굉장히 잘 그려서 그런가. 이건 수채화인데 엄마 원피스 그림 그 안에 무늬까지 다 그렸어. 이거 아빠, 엄마, 저희 사남매 밥 먹는 거. 사남매 중에서도 유난히 상상력이 풍부했던 장남 준묵이. 그 상상력의 바탕엔 어릴 적부터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림 어렸을 때 보던 그림. 어렸을 때 이 책을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어린 준묵이의 기억 속 어머니는 책을 하루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책을 자주 보고 책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 보고서 그냥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 애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서 흉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를 보고 자란 남매들에게 독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해외 공연이 잦은 아버지를 따라 외국에 다녀올 때면 어머니는 늘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사오셨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준무가 혜령아, 잘 있었어? 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네. 엄마가 선물 사왔어. 와! 많이 읽다 보니까는 책 읽지 않는 시간에 혼자 있을 때 상상을 많이 했어요. 자기 스스로 얘기를 많이 만들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는 책도 썼었어요. 나름대로 자기 어렸을 때 뭐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소설이라고 쓰고 왜냐면 어머니가 쓰니까 그런 거 흉내내서 저희도 책도 써보고 뭐 얘가 대학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때 하는 말이 대학 들어가면 자기 뭐 디텍티브 소설 쓴다고 그랬잖아. 그랬었어요. 탈정 소설 쓴다고. 고등학교 때. 그래?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책벌레 또 왔네. 그 시절 어린 준묵에게 가장 재미난 놀이는 책 읽기였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준묵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점에 갔습니다. 하굣길 들르던 책방에서 준묵이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책에서 발견한 이야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으로 발전됐고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준묵이는 스스로 더 많은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소설책 같은 경우는 여기 몇 개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기억난다. 한 번 엄마가 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준다고 사진을 갖다 놓고 깎아준다고 까미처럼 깎는다고 이렇게 깎는다고 엄마가 깎아준 적 있어요. 머리. 얘 어릴 때요, 이렇게 깎아준다고 내가 잘라준 구석에서 머리를 깎아줬어. 누군지도 모르죠. 까미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 아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책인가 한번 들여다봤겠지. 황준묵은 어린 시절 보았던 책 속에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영화나 뭐 다른 것보다도 소설을 읽을 때가 가장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구석구석까지
한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작가의 속을 굉장히 흥분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나 들여다보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나름대로는 자꾸 새로운 시각으로 이것저것 볼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되는 것 같고. 남다른 시각과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 어머니의 교육 철학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애들도 책을 읽는 건지 압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밥을 먹으면 자기도 먹는 건지 아는 것처럼 누가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책 읽는 거는. 부모가 읽고 있으면 우리 읽는 게 그게 당연한 건지 아니까. 수학은 사색과 상상력의 그 학문이거든요. 그러면 문학은 사색과 상상의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은 문학을 많이 읽을수록 상상력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준묵에게 수학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학이라는 노를 저어 상상의 바다를 항해하고 그 여정의 끝에 보물섬을 발견하는 일이 그에겐 수학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거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고 그런 기억이 나서요. 뭔데 그렇게 재밌나 한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책을 읽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훈련은 수학 연구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하는 황준묵. 그냥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거를 하나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특히 저같이 기하학을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거를 어떤 이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이미지를 찾아낸다는 게 바로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면 상상력의 본질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 속에는 수많은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현실에서 수학의 이론을 발견했고, 그렇게 태어난 수학 공식은 상상력이 더해지며 새로운 이론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 황준묵의 수학적 발견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그는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둡니다. 수학 공식을 만드는 작업에서 기록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황준묵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은 습관이 되었고 기록은 재산이 되어 새로운 수학 공식을 탄생시켰습니다. 저 노트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제 제가 그때그때 생각할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혹시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간직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문제를 할 때 그런 아이디어가 혹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노트를 찾아서 펼쳐보면 그 쓸모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상상들을 기록하는 습관으로 황준묵은 아무도 풀지 못한 수학계의 난제를 연달아 풀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댁 구석구석엔 어머니다운 상상력이 묻어 있습니다. 어머닌 작은 물건 하나에도 이야기를 담습니다. 여기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뒤에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고 저기 할아버지 부엉이, 이제 할머니 부엉이, 큰아들 부엉이, 엄마 부엉이, 아빠 부엉이 이렇게 다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쭉 세워놓은 거예요. 스토리를 해놓고 전에는 저 부엌 쪽에 있었거든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잘 있었니? 그러고. 어머니도 상상하는 것들을 이야기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여 어머니의 손끝에서 한 권의 소설로 탄생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날의 기록을 써놓는 거예요. 그날의 기록을 써놓으면 나중에 뭐 잊어버렸을 때
보면 나오거든요. 뭐 했나.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있는 사실만 쓰거든요. 뭐 물론 어떤 때는 기분도 쓰지만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쓰면요. 한 저거라도 쓰면 그것도 괜찮죠. 글 쓸 때. 어린 시절의 어머니도 아들만큼이나 호기심 많고 엉뚱한 소녀였습니다. 말하자면 엉뚱하다고 그랬어. 그야말로 이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었다니까. 영화 보러 가지 말라면 일부러 보러 가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잘하고 그 지구가 둥글다고 그래. 이게 뭐냐니까 둥글다고 그래서 아니 지구가 둥글면 사람 밑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는 같이 안 떨어진대요. 이상하다고 참 그게 그 지구의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력. 그 인력이 이상한 거야 나는. 근데 그걸 아무도 설명 안 해주더라고. 호기심과 상상력은 소녀를 27의 젊은 나이에 소설가로 등단하게 했고 원고지에 글을 쓰던 소설가는 컴퓨터 작업이 조금 더 익숙한 팔순의 노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소설가지만 소설은 어떻게 쓰나 강의라는 건 1분도 들어본 일 없어요. 소설은 이래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이미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래야 된다는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속에 밖에서 나가지는 못해요. 그 속에 안 들어가서 밖으로 튀어나와야지. 여전히 소설가로 활발한 활동 중인 어머니는 석 달에 한 번 문인들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작가이기 이전에 모두 아이들의 어머니이기에 자녀 이야기는 이 모임의 단골 소재입니다. 내가 내일에 매진하다 보면은 아들에게 이거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여튼 남한테 배기치 않는 한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럼 그 재능이 늘어요. 그러다가 억지로 무슨 어떤 프레임에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라든가 이러면 그 아이는 많죠. 올해 1월이었는데 무척 추운 날이었는데 한만수 선생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제 군대 간 아들을 선생님이 걱정을 하셔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이 좀 군대로 험한 데 가느라고 걱정을 했던 걸 잊지 않으시고 자녀는 부모가 믿는 만큼 성장한다고 말하는 한말숙 여사는 후배들이 닮고 싶어하는 어머니 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선생님처럼 큰 울타리는 없이 너무 바빠요. 그냥 수첩에 적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아무 생각 없이 끌고 다니는데 그게 추위 없이 끌고 다닌다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거꾸로 큰 울타리 쳐놓고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만큼 마음껏 살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라던 어머니의 가르침에 용기를 낸 황준묵은 뒤늦게 수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했던 그는 대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진로를 수학으로 바꿨습니다. 정해져 있는 답을 풀기보다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수학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물리학 전공은 또 전공대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하는 양이 뭐 거의 다른 사람의 2배는 되는 셈이었죠. 그래서 밤늦게까지도 공부했고 막 정말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한 며칠씩 몇 달 동안은 잠을 제대로 안 자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한 대신 대학원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가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크면서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한 적 없던 아들은 유학 시절 처음으로 심경을 편지에 담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하버드 가자마자 얘가 나한테 한 편지가 엄마 내가 하버드에 들어왔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버드 와보니까 맨 하버드 학생이네. 그래서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 때거든요. 대학원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되는 거. 남이 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그냥 몇 달 안 풀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안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매년 이제 새해가 바뀌면 또 1년이 그냥 갔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허탈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의심도 들죠.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스스로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죠. 이게 하다가 안 되면 딴 거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유학 시절 누가 가르쳐주기보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대학원의 교육 방침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좌절의 순간은 계속됐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어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라던 어머니의 가르침은 준묵을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수학에서도 수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제 나름의 사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이런 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시던 거거든요. 길이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라. 내가 걷는 곳이 곧 길일 것이다. 갈림길에 설 때마다 흔들리던 그를 붙들어준 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좋아하면 좋았는데 내버려뒀지 안 된다 이런 일 없다니까요. 말하자면 얘가 걸어온 길은 우리가 지도한 것도 아니고 밀어준 것도 아니야. 자기 혼자 그냥 걸어가서 그냥 우리는 내버려둔 거예요. 춥고 바람 부는 날 학교 안 가도 돼. 가지 마라. 집에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약한 탓에 감기를 달고 살았던 사남매. 어머닌 공부보다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어났니? 여행 와서 걱정이다. 이런 날은 학교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좀 더 쉬어라. 어머니는 공부하란 말 대신 건강과 인성을 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 스스로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인성을 중시했던 어머니의 가르침은 준묵이를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자립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이제 확실히 이렇게 마음에 들을 때 훨씬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머니가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한다고 생각되면 그 성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저 같았으면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신 게 훨씬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